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선형 회귀 모형을 가정을 하고 회귀 분석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선형 회귀 분석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형 회귀 분석을 이제 하기 전에 가졌던 여러 가지 가정들이 실제로 적절한 가정이어야지만 그러한 회귀 분석 가정하에서 얻은 회귀 분석 결과들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 6절에서는 선형 회귀 분석을 우리가 시행할 때 가정을 하는 그 선형 회귀 모형이 실제로 적절한 모형인지를 확인을 하는, 검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설정한 그 회귀 모형의 가정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independent variable x와 dependent variable y에 대해서 두 변수가 선형관계로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x에 의해서 완전하게 y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형 그 모델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오차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response variable y가 확률 변수로 우리가 취급을 했고요. 자, 그 확률 변수는 independent variable에 의해서 정해지는 어떤 평균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오차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그 오차의 분포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하나의 독립 변수 x에 대한 모형 그 가정으로서 이와 같은 선형 관계를 수립을 했는데요. 자,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들이 이제 x1부터 xn들 여러 개를 생각을 한다면 그거에 따른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와 같이 이런 선형 관계로부터 얻어지고요. 그리고 independent variable x1일 때 주어지는 오차가 이제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개의 independent variable들을 생각을 할 때 그때그때들마다 오차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자, 각각의 오차는 이제 분포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여러 개의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에 대해서 이러한 리스폰스 베리어블을 생각을 할 때마다 오차가 등장을 하는데, 이 오차들이 이러한 분포를 따를 뿐만 아니라 서로 독립이다 하는 가정을 우리가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즉, 이것을 일반적으로 나타내보면 dependent variable yi는 베타0 플러스 베타1 xi 플러스 epsilon i 형태로 쓰는데요. 이때 epsilon i 하나하나들의 평균은 0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epsilon 1부터 epsilon n 오차들은 서로 독립이다 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오차들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자, 이 분산이 첫 번째 오차든 두 번째 오차든 n 번째 오차든 상관없이 항상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을 우리가 등분산성이라고 합니다. 분산이 같다, 같을 등자를 쓰는 거죠. 등분산성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니까 각각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정규분포에 대한 이 가정을 우리가 정규성이라고 부르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엡실론 1부터 엡실론 n이라는 오차들이 서로 독립이다 라는 가정을 간단하게 독립성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회귀 분석을 이제 수행하기 전에 우리가 선형회귀 모형을 가정을 했는데, 그런 가정에 이제 들어가는 가정들을 조금 더 세분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가정 중에서 그 첫 번째 가정 같은 경우는 회귀 모형에서 그 앞부분이 어떤 그 상수 텀이 있기 때문에, 즉 관측하게 되는 리스판스 베리어블의 평균이 뭐 얼마가 있긴 있을 텐데, 그 평균은 오로지 요 상수에 의해서 설명을 이제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상수 텀을 줌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오차들의 평균은 0이라고 우리가 실제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y들의 평균이 있을 텐데요. 그 평균에 해당하는 부분을 앞에 상수를 뽑아내고 나면 그 나머지 부분의 평균은 이제 0이라고 우리가 둘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A라고 하는 요 가정은 이러한 모형으로부터 우리가 항상 만족을 하도록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머지 세 개의 가정들은 모형으로부터만 만족을 한다라고 보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타당한 가정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앞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크게 한 세 가지 가정이 적절한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이 잔차와 예측값의 산정도를 그리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B, C, D 이 세 개의 가정이 그럴듯한지를 확인해 보도록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잔차는 EI죠. 잔차는 실제 관측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됩니다. 예측값은 yi 햇인데요. 베타 0 햇 플러스 베타 1 햇 xi가 되죠. 이렇게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있으면 추정된 회귀 모수 베타 0 햇과 베타 1 햇을 사용해서 추정된 회귀 직선을 우리가 생각을 한 후에 추정된 회귀 직선 상에서의 값으로 리스판스 베리어블을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잔차와 예측값, 산점도를 이제 그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보통 수평축의 각각의 자료에 대해서 예측값을 수평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수직축을 잔차로 해서 점들을 이렇게 표시해 봅니다. 여기 있는 점들은 y1 hat e1, 그 다음에 y2 hat e2,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점을 찍어 보는 거죠. 자, 이러한 잔차와 예측값의 산점도를 그려보면
앞에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가정들이 그럴듯한지를 우리가 판단을 몇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그 선형 모형을 가정을 했는데, 즉 y 관측값들의 평균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입장에서 1차 함수, 선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가정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 모형 자체가 이제 그러한 가정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정이 정말 그럴듯한가, 적절한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이러한 산점도, 전차와 예측값의 산점도를 그려봄으로써 선형관계의 적절성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한 그 표현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가정된 함수 관계, 즉 선형관계죠. 그것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그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조금 이따 그 실제 example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선형관계 말고 또 다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가정들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세 가지 가정들 중에서 등분산성을 위배됐는지 적절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죠. 자, 두 가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잔차와 예측값 산점도를 그리는 것인데요. 자, 구체적인 예를 보면 확실히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래에 그 세 개의 자료에 대해서 예측값과 잔차의 산점도를 이제 그려본 것인데요. 자, 자료 1번, 자료 2번, 자료 3번입니다. 각기 이제 다른 자료들에 대해서 회귀 분석을 해보고 그 회귀 모수를 추정을 하고 잔차를 계산을 하고 예측값을 계산을 해서 이러한 산점도를 그려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자료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특별히 그 문제가 될 만한 것을 우리가 특별히 찾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는. 자, 근데 두 번째 자료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산점도하고 좀 많이 그 형태가 좀 다른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눈으로만 대충 확인해 보면 그 예측값이 커질수록 잔차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흩어져 있습니다. 즉 y-이 작은 값일 때는 그 잔차가 이 범위에서 그 변화하는데, 예측값이 큰 쪽을 생각을 해보면 잔차가 움직이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우리가 그 잔차라고 하는 것은 오차에 대한 추정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차는 우리가 관측을 못하는 것인데, 이 오차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관측을 하는 혹은 추정을 하는 개념이 바로 잔차입니다. 자, 실제로 잔차 제곱 합, 이 SSE였는데요. SSE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n-1의 시그마 제곱이었습니다. 즉 오차의 이제 분산 n-2였죠. 그래서 그 잔차의 일종의 변동을 생각을 해보면 오차의 변동과 이제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이로부터 그 MSE를 생각을 하게 되면 그 MSE는
SSE를 n-2로 나눠준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오차의 분산인 시그마 제곱을 추정을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MS2를 보면은 시그마 제곱이 얼마일까 추정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보면은 y-이 작은 범위에 있을 때는 잔차가 변동되는 그 범위가 작고, 그 다음에 y-이 큰 범위에서는 잔차가 움직이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자, y-이 작은 범위에 대해서만 우리가 변동을 생각한다면 변동이 작다는 거고요. y-이 큰 범위에서만 변동을 생각한다면 크다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y-이 작은 범위에서 오차의 분산이 좀 작고, 그 다음에 y-이 큰 범위에 있을 때는 이러한 결과로부터 오차의 분산이 클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생각한 등분산성이라는 가정에 대해서 의심이 됩니다. 등분산성이라고 하는 가정은 어떤 오차가 있던 상관없이 분산이 항상 동일하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자, y-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분산이 지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그림이 이제 암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산점도가 나오면 등분산성이 만족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등분산성 위배 여부를 잔차와 예측값 산점도로부터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다시 원래 자료 1을 보면 어떤가요? 자, y-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그 오차의 그 범위가 크게 달라지지가 않죠. 위아래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돌아보더라도 등분산성에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반면에 그 세 번째 자료는 어떨까요? 자, 세 번째 자료는 굉장히 조금 두 번째 자료, 첫 번째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그 y-햇의 크기에 따라서 오차의 그 변동성을 생각을 해보면, 변동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y-햇의 크기에 따라서 이 오차들의 평균이 크게 다릅니다. y-햇이 좀 작은 값일 때는 오차들의 평균이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y-햇이 이 정도 있을 때는 평균이 이 정도 있는 것 같고, 다시 또 y-햇이 이 정도 있을 때는 평균이 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y-햇의 크기에 따라서 그 오차들의 평균이 좀 달라 보이는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선형 모델을 우리가 도입을 할 때 앞에 이러한 그 상수 텀을 이제 일종의 상수 텀이라기보다는 물론 x 입장에서 상수는 아니지만 확률 변수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상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텀을 이제 둠으로 해서 오차들의 평균은 우리가 0으로 설정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 번째 자료의 경우에는 실제로 y-햇의 값에 따라서 오차의 평균이 0으로 일정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선형 모형을 가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형 모형의 형태 때문에 오차의 평균을 0으로 가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잔차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선형 모형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게 선형 모형이 적절하지 않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잔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였냐면 관측값과 예측값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전반적으로 음수값이 있다가 점점점 늘어나다가 점점점 줄어드는 이런 형태로 주어졌다는 얘기는 원래 독립변수하고 그 다음에 관측값의 산점도를 그려본다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요? 자, 이 평면상에 우리가 yi hat이라고 하는 예측값들을 직선으로 추정을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잔차라고 하는 것은 예측값과 그 다음에 관측값의 차이가 잔차인데, 잔차가 음수란 얘기는 지금 여기 y hat이 좀 작을 때, 즉 xi가 좀 작을 때가 될 텐데요. 그럴 때는 잔차가 음수란 얘기는 결국 관측값이 요 직선, 추정된 회귀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잔차가 점점 양수로 커진다는 얘기는 이 추정된 회귀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관측값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즉 이러한 독립변수와 그 다음에 yi 관측값들의 산점도에서 이 추정된 회귀 직선이 있을 텐데 그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관측값들이 어떤 패턴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xi가 작을 때는 직선보다 아래에 있다가 xi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직선 위로 올라갔다가 관측값이 그러다가 점점 다시 직선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에 우리가 잔차와 예측값 산점도를 그려보면 이와 같이 그림이 그려지겠습니다. 즉 x하고 y 사이에 1차 관계, 선형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는데, 자, 지금 실제로 x하고 y의 관계를 보면 선형관계라기보다는 어떤 곡선관계가 더 적절한 상황입니다. 즉 자료 3과 같이 나오게 되면, 자료 3과 같이 산점도가 나오게 되면 선형 모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네, 지우고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그래서 잔차와 예측값의 산점도를 그려보면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등분산성이 위배되는 경우나 혹은 선형 모형이 부적절한 경우에 그러한 부적절한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선형 모형, 그 다음에 독립성, 등분산성, 정규성 이러한 가정들을 확인하고 싶을 때 한 가지 방법으로서 예측값과 잔차의 산점도를 그려보는데요. 자, 그러한 걸 통해서 선형 모형이 적절한지 그리고 분산이 동일한지를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독립성과 정규성은 우리가 산점도만 가지고는 확인을 아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예측값과 잔차의 산점도를 그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독립변수의 값과 잔차의 산점도도 한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차와 예측값의 산점도나 잔차와 독립변수 값의 산점도는 거의 비슷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독립변수 값과 예측값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예측값 yi하의 햇은 베타0 햇 플러스 베타1 햇 xi로 주어집니다. 즉 독립변수 값의 상수를 곱해서 상수만큼 더한 만큼이 예측값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독립변수하고 잔차의
산점도를 여러분들이 그렸다면, 자, 이 산점도를 그 수평축 방향으로 몇 배 늘리거나 줄이고, 그 다음에 베타0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즉 이 산점도를 가지고 좌우로 뭐 늘리거나 줄인 다음에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yi hat과 ei의 산점도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조금 똑같지는 않지만,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 잔차 독립변수 값의 산점도와 잔차 예측값 산점도는 그 모양이 그렇게 달라지지가 않죠. 그냥 좌우로 평행 이동하고 좌우로 늘리고 줄인 그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 산점도로부터 판단하는 그 가정 입장에서는 같은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즉 등분산성이 적절한가 아닌가, 그리고 선형관계가 적절한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생각한 선형회귀 모형은 단순선형회귀 모형이기 때문에 독립변수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로부터 dependent variable을 이제 설명했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independent variable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x1과 x2를 가지고 y를 설명을 하는 그런 선형 모형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독립변수가 3개인 경우도 우리가 비슷하게 선형회귀 모형을 이제 가정하고 회귀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y 예측값이라고 하는 것이 베타0 hat, 베타1 hat, x1, 베타2 hat, x2 이렇게 그 2개의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에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yi hat과 잔차의 산점도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인디펜던트 베리어블과 잔차, 두 번째 인디펜던트 베리어블과 잔차들의 그 산점도가 약간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독립변수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잔차와 예측값 산점도도 그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독립변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해서 그 독립변수와 잔차의 산점도도 같이 그려보고 그러한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한 단순선형회귀 모형에서는 독립변수가 하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잔차와 예측값의 산점도하고 거의 동일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이제 방법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단순선형회귀 모형에서의 가정 중에서 아직까지 확인하는 방법을 얘기 안 한 것이 정규성 검토와 독립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정규성 검토를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즉, 오차가 정규분포를 따르느냐 하는 것을 이제 검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 오차에 대한 추정치가 잔차이므로 오차에 대한 어떤 가설이 적절한지는 잔차를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이 그럴듯하겠습니다.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결국 잔차를 가지고 그 잔차의 분포가 정규 분포와 비슷한지를 파악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오차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잔차들이 정규 분포와 근사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1학기 때 우리가 다뤘던 방법인데요. 즉, 이러한 잔차들의 히스토그램을 그려봅니다. 잔차들의 히스토그램을 그렸을 때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종 모양이고 대칭인 종 모양 분포가 나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제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종 모양의 대칭 분포가 나오면 어느 정도 정규성이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고 어느 한쪽 이렇게 몰려 있으면 이렇게 치우쳐 있는 분포거나 아니면 봉우리가 여러 개 있거나 하는 히스토그램이 그려지면 정규성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일종의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방법과 비슷할 텐데요. 정규 분포의 특징 중에 하나가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마 사이에 있을 확률이 대략 68% 정도 되죠. 정규 분포는. 그리고 평균을 기준으로 2시그마 사이에 있을 확률이 한 5% 정도 됩니다. 95 정도 되죠? 네. 정확한 숫자가 95.455 정도였던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뮤 플러스 3시그마 사이에 있을 확률이 99.7 정도 되나요? 네. 이 정도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 잔차들의 분포가 정규 분포에 가깝다면 이 잔차들을 가지고 잔차의 표본 평균과 잔차로부터 얻어지는 그 시그마를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평균으로부터 1시그마 사이에 있는 관측값이 전체 대략 68% 근처인지 혹은 2시그마 사이에 있는 것이 95% 근처인지 등을 확인해 보는 방법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측값들이 이 범위에 있는 것들이 각각 전체 관측값들의 개수 중에서 이런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정규 분포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정규 확률 그림, 정규 점수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자, 이런 방법들은 우리가 1학기 때 어떤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정규성 검토를 할 때 적용했던 방법들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차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니까 오차에 대한 추정치인 잔차를 사용해서 이러한 방법을 적용해 보면 되겠습니다. 즉, 잔차 히스토그램을 그린다. 종 모양 대칭 분포인지, 그리고 평균으로부터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사이에 있는 자료의 개수를 확인해 본다. 그리고 잔차를 가지고 정규 확률 그림을 그려본다. 등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정 중에 하나인 독립성 가정이 적절한지를 검토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모형의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가정 중에 하나가 독립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독립성 가정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관측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간 순서로 이제 관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오차의 독립성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대로 우리가 관측을 하는 경우에 독립성이 깨지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독립성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관측값을 얻은 다음에 관측값을 얻은 순서를 이렇게 막 섞어서 독립성을 강제로 보장을 하게 만든 다음에 우리가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관측값을 얻는 순서를 랜덤하게 섞어서 독립성을 보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관측값을 얻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관측값을 얻는 순서에 따라서 독립성 위배가 많이 일어나는데 한 가지 example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시간에 따라서 관측값을 이제 얻는 경우에 대해서 자료를 이제 관측을 한 다음에 관측하는 순서에 따라서 잔차들을 우리가 플롯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독립적인, 즉 수평축에 대해서 독립적인 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랜덤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시간에 따라서 어떤 관계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오차의 독립성이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관측하는 순서에 따라서 오차의 이런 패턴이 있다라고 한다면, 즉 앞에 있는 값이나 아니면 앞에 얻은 잔차나 혹은 관측 시간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거에 의해서 오차를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은 당연히 독립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차의 독립성 검토가 여러 가지로 중요한데요. 오차의 독립성을 이제 완벽하게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히 없지만 이와 같이 관측한 순서에 따라서 어떤 릴레이션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연속한 잔차들의 산전도를 그려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잔차들을 순서대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잔차들이 서로 독립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싶은데요. 독립이라면 E1과 E2가 서로 연관이 없어야 되고요. E2하고 E3도 연관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EN과 EN-1도 서로 연관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E1, E2 점을 찍어 보고요. 그 다음에 E2, E3 점을 찍어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EN-1, EN까지 점을 찍어 봅니다. 그래서 각각의 점들은 연속한 두 잔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잔차를 일반적으로 EI-1, EI라고 쓴다면 수평축에 EI-1이 있고요. 수직축에 EI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을 찍으면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점을 찍었을 때, 선점도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EI-1이 작은 값이나 중간 값이나 큰 값이나 상관없이 그 다음에 있는 잔차가 별로 어떤 EI-1과 관련된 연관성이 별로 보이지가 않는데요. 만일에 연속된 두 잔차의 산점도를 그려봤더니 이런 패턴이 나더라 라고 한다면 두 개가 서로 독립이라고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자, EI-1이 작은 값이면 EI도 전반적으로 작고, EI-1이 큰 값이 나오면 그 다음 잔차도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 연속한 두 잔차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독립이 아니라. 자, 그래서
연속한 두 잔차의 산점도를 그려봄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은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연속적인 잔차들의 쌍 ei-1, 이 아이들의 산점도를 그려본다. 자, 그래서 지금 A처럼 그려지기도 하고 B처럼 그려지기도 하는데요. 자, A처럼 그려지는 경우에는 지금 산점도들의 경향성이 보이죠? 이런 경향성. 즉, 이전 잔차가 작으면 다음 잔차도 작고 크면 또 커지는 그런 경향이 보이지만 B처럼 그려지면은 특별히 수평축이 작은 값이나 큰 값이나 상관없이 이 I 다음 잔차가 흩어진 정도가 비슷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왼쪽 같이 산점도가 그려지면은 오차가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른쪽은 그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선형회귀 모형이 적절한지를 이제 검토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예제 1의 자료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법들을 한번 적용해서 특별히 그러한 선형회귀 모형 가정의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올 거니까 자, 일단 이렇게 복사를 하고요. 자, 우리가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잔차와 예측값의 산점도를 이제 그려보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었는데요. 자, 이러한 잔차 예측값 산점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 얘는 필요 없고요. 앞에서 우리가 일단 예측값을 알기 위해서는 베타 제로 햇과 베타 원 햇을 알아야 되죠. 베타 제로 햇과 베타 원 햇 직접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쓰죠. 베타 원 햇이 어떻게 됐었죠? S의 XY를 S의 더블 X로 나눠주는 것이 베타 원 햇이었습니다. 그리고 베타 제로의 햇은 Y바. 여기 위에 약속을 했고요. 여기서 베타 1 햇에다가 x 바를 곱하는 거를 빼면 베타 제로 햇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이제 예측치 y 햇이라고 쓸까요? 이거는 베타 제로 햇 플러스 베타 1 햇에다가 x를 곱하는 거죠. x는 여기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의 관측값입니다. 이게 y 햇이고, 자, 잔차는 실제 관측값과 예측값 y 햇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앞에서 우리가 한번 계산해 봤던 그런 식이긴 합니다. 자, 이 값을 가지고 잔차와 예측값 산점도를 그려보죠. 자, 플랫. 자, 수평축의 예측값이니까 y 햇을 넣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수직축에 잔차를 넣을 거니까 2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와 같이 수평축의 y해 수직축의 잔차가 되는데 산점도가 특별히 등분산성이 위배가 된다거나 혹은 선형 모형이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산점도는 아니죠. 그래서 등분산성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선형 관계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물론 이 경우에는 이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
그 독립변수하고 잔차의 그림도 한번 같이 그려보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지금 x 인디펜던트 베리어블과 잔차의 산점도인데 이 그림이나 조금 전에 봤던 이 그림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수평축상의 스케일이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좌우로 뭐 늘어났거나 혹은 줄어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평행 이동도 가능했겠지만 모양 자체는 그런 것을 무시한다면 모양은 동일하죠. 네, 그래서 두 개의 산점도는 같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림을 그린 것이 오차의 정규성을 검토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오차가 10개밖에는 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뭐 정규성 검토를 할 만큼 뭐 충분히 자료가 많지 않아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것도 조금 부적절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사이에 있는 자료의 개수를 세보는 것도 그렇게 유용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료가 아주 많지는 않긴 하지만 정규 확률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죠. 정규 확률 그림을 그려보는 것은 1학기 때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볼 거는 연속된 잔차의 순서쌍들의 산점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 i-1부터 다시 읽어보죠. 지웠네요. 네. 지금 연속된 잔차들을 그릴 때 우리가 그 e1, e2 전부터 en-1, en까지 점을 찍어보고 싶은데 우리가 r을 써서 그림을 그릴 때는 각각 점들의 x좌표들을 일단 다 모아야 됩니다. 즉 e1부터 en-1을 다 모아서 하나의 x좌표를 생각을 할 것이고요. 자, 그것을 e1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 다음에 수평축에 해당하는 두 번째 성분들을 다 모아서 y좌표에 해당하는 것을 다 모아서 그것을 e2라고 이름을 붙인 다음에 플랫 e1, e2를 하게 되면 앞에 있는 그 값들을 수평축에 하고 수평축으로 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값들을 수직축상에서 점을 찍어서 판점도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값들을 그 x좌표, y좌표를 묶어내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그것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방법을 쓰면 됩니다. 자, 2라고 하는 것을 보면 10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2에서 1:3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3개의 값이 나와 있는데 그 값은 뭐냐면 1을 구성하는 처음 3개의 값입니다. 즉, 처음 3개의 값을 알고 싶으면 1부터 3까지 라고 넣을 수가 있는데요. 만일에 여기다가 2부터 5라고 쓰게 되면은 2, 3, 4, 5에 해당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값이 나오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면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네 번째, 다섯 번째 값이 그대로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필요로 한 것은 E1은 2에서 첫 번째에서부터 아홉 번째 값인데 아홉 번째는 지금 n을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n-1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E2는 두 번째 값부터 맨 마지막 값이니까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고 나서 E1, E2를 플러스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그림이
그러셨는데 2원, 2투죠. 연속된 두 잔차의 산점도인데요. 어떤가요? 이 산점도가 어떤 경향성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독립성에 그렇게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형회귀 모형의 정들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